코로나19 재확산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지역 상인들의 걱정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상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인천 지역 도시들 간 성장 불균형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등 신성장 산업지역과 전통 주력 제조업 지역 간의 성장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김포시정을 알아보는 연속보도. 오늘은 달라진 김포의 미래 청사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천시가 조용익 시장의 주요 공약이기도 한 시민주권위원회 역할을 담당할 이른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6년 만에 복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수도권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14일 오전까지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14일 오전까지 경기와 인천 지역에 50에서 100mm 수준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많은 곳은 최대 150mm까지 비가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집중호우가 예상되면서 인천 경기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는 13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는데요. 한편 호우특보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는 비상 1단계 체제를 유지하며 비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시는 줄곧 평화 관광을 미래의 먹거리로 꼽아왔는데요. 그런데 민선 8기가 잡은 김포의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민선 8기 김포시정을 알아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달라진 김포의 미래 청사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민선 8기 김포시는 한강에 주목했습니다. 한강의 수변시설을 이용하고 수로를 활용할 수 있는 도시는 김포밖에 못합니다. 김포만 할 수 있고 김포가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한강을 활용한 수변도시 김포. 군사시설이 남아있어 활용이 어려운 한강 하구 대신 한강물이 흐르는 김포 곳곳의 천을 활용하는 구상입니다. 명품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민선 8기 시대를 연 김병수 시장의 5대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저쪽 유살리나 스탄리 쪽 수로를 개설해서 거기 수변도시를 조성하겠다.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국주택지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뭐냐면 모두 한강을 우리 실상 속에 끌어들여서 김포는 한강을 바라보는 도시가 아니라 한강과 함께 살아가는 도시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수로를 상용화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관광용이 아닌 일상용 배를 타고 이곳 저곳을 오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한강 인근 도시들의 수변 활용 정책과 차별을 둔 지점입니다. 물론 이제 그 수로 문제나 그다음에 그 수량 문제, 수위 문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검토가 돼야겠지만 잠시라도 버스 타고 무살에 있는 내 집 앞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도시를 만들고 싶은 게 장기적 꿈이라는 겁니다. 내 집 앞에 연결되는 한강을 말씀드리는 거고. 평화 관광 대신 수변 도시에서 찾은 김포시의 새 미래 청사진. 바뀐 목표를 실현할 구체적인 계획은 남은 과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지역 도시들 간 성장 불균형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등 신성장 산업지역과 전통 주력 제조업 지역 간의 성장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관련 소식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인천 연수구와 서구, 중구는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실질 부가가치와 사업 채소, 종사자 수가 연평균 4.2%에서 5.7%까지 성장했습니다. 부평구와 계양구를 포함한 나머지 지역들은 같은 기간 0.3에서 1.8% 성장률을 보이는 데 그쳤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바이오 첨단 산업 등 기업들과 투자가 늘고 있는 사이 전통 제조업 기반 지역들의 성장률이 크게 뒤처진 것입니다. 신성장 지역이 성장을 해서 불균형이 발생한 거는 큰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인천의 발전이니까요. 그런데 기타 지역이 부진해서 만약에 성장 불균형이 벌어진다면 이거는 좀 심각하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거든요.
전통 제조업 기반 지역에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와 높은 땅값 때문에 기업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습니다. 남은 기업들에게 고용과 투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식센터 말고 단독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공장 부지가 없어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기업들은 결국은 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 경제의 밑거름이었던 국가산업단지에서도 성장 정체는 뚜렷합니다. 산업단지 가동률이 해마다 줄어 지난 2019년 이미 6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 완성차 업체인 한국 GM이 부평공장 자동차 생산량을 크게 줄이면서 인천 자동차 산업 자체가 부진한 것도 제조업 중심 지역의 성장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성장은 지역별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제조업 중심 지역의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창출력은 약 6천만 원, 9,600만 원이 넘는 경제자유구역 종사자의 63% 수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노동자 입장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경제자유구역에 특혜를 줬던 것처럼 우리 구도심, 원도심, 기존의 공단이 있던 곳에 대한 재배치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거나 또는 특혜 조항이 들어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지속 가능한 인천 경제와 균형 발전을 위해 신성장 지역과 주변 지역 산업의 협력과 상생이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신성장 지역과 기타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산업 간 연결 고리를 찾아서 그 부분을 조금 투자도 늘리고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신성장 산업 지역은 신도시와 서비스 산업의 발달로 인구까지 늘고 있습니다. 부평, 계양 등 전통 주력 제조업 지역은 저성장과 부진 속에서 일자리와 인구까지 줄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13일 0시 기준 인천 지역 확진자는 2,097명으로 전날보다 180명 늘어났는데요. 부평 지역 신규 확진자는 299명, 계양은 177명입니다. 현재 인천 지역의 재택치료자 수는 8,506명입니다. 인천 지역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9.5%,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5.8%입니다. 이제 조금 한숨 돌리나 했는데 다시 들어닥친 위기감에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동진 부평 문화일거리 상인회 회장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상인분들의 걱정이 높아졌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그 최저임금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직원들을 하나씩 지금 내보내고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최저임금이 더 올라가 갖고 지금 현재 상인들은 이제 작은 상인들이잖아요. 저희한테는 소상공인들은 이런 분들한테는 그 500원, 1,000원이 굉장히 큰 돈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최저임금까지 올려갖고 지금 저희들의 마음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지금. 네, 또 최근에는 코로나19 재확산도 걱정거리일 텐데요. 상인분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코로나는 굉장히 민감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2년 반 동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었었잖아요. 또 이런 상황이 올까봐 지금 상인들은 지금 거기에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이렇게 어떤 영업정지나 이런 상황이 안 될 수 있게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다 같이 좀 코로나를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천시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책을 준비한다면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십니까? 요번에 유정복 시장님이 지금 집권하시면서 지금은 많은 저희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그 정책을 많이 내놓으셨어요. 저희가 바라는 거는 그 정책이 꼭 조금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 지역마다 예를 들어 이 부평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런 데는 조금 더 좀 예산을 좀 많이 해갖고 이 소상공인들이 조금 힘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상인분들과 부평 문화의 거리를 찾는 시민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문화의 거리는 이름 그대로 문화가 있는 거리입니다.
이 공연과 또 이 주말 되면 프리마켓이 매주 열리고 있고요. 코로나 여파로 해갖고 힘드셨던 그 상인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기지개를 펴고 다시 한번 이제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이 많이 찾아주셔서 저희에게 이제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상인들도 이제 볼거리나 뭐 먹거리, 즐길거리를 뭐 이 시장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좀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동진 부평문화의 거리 상인회장이었습니다. 부천시가 조용익 시장의 주요 공약이기도 한 시민주권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할 이른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6년 만에 복원했습니다. 부천시는 13일 민관 협력 기능을 하는 시민주권위원회 가동을 위해 과거 중단했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능을 회복하고 담당 부서도 기존 환경과에서 정책기획과로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기본 조례 개정을 비롯해 전담 조직 구성,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마친 뒤 부천 시민 중심의 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천시는 또 민선 8기 새 슬로건을 다시 뛰는 부천, 시민과 함께로 정하고 소통, 경제, 돌봄, 문화, 교통 분야 등 5대 중점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부천시 주민자치회가 광역동을 폐지하고 일반동으로 되돌리는 행정 재개편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부천시 주민자치회는 13일 10개 광역동 체제 출범 이후 시민들의 불편과 재정 낭비, 민원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광역동 폐지와 함께 일반동 기능을 회복하고 3개 구청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동 복원을 통해 행정 효율화와 시민 자치 기능을 되찾기를 희망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오는 29일 광역동 폐지와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산란기 불법 어업 행위를 하거나 유통한 어선과 업체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주요 항구와 포구, 해상에서 산란기, 무허가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과 불법 어획물 유통 판매 행위를 중점 단속한 결과 위반 업체와 어선 등 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무허가 어업으로 실뱀장어를 포획, 채취하거나 금지된 어린 꽃게를 판매하고 주꾸미 금어기를 위반해 조업하는 등 불법 포획, 불법 유통 혐의를 받습니다. 또 수산자원 산란기간 조업구역 위반과 정선지시 불응 등 불법 어업 행위를 한 4척도 적발됐습니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시가 현수막이나 입간판 같은 불법 광고 폐기물을 재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폐 현수막은 고형 연료로, 풍선 간판 고무통은 계량기 통으로 바꿔 산업용 에너지나 재생 제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폐기물을 재활용할 경우 소각이나 매립 시 나오는 오염물질을 막고 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는데요. 김포시는 올해 수거 목표량인 불법 광고 폐기물 200톤을 재활용할 경우 1,400만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지난 7일 개막한 제26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부대 프로그램과 부문별 시상작이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지난 11일 단편의 밤을 열어 단편 경쟁 부문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국제 경쟁 부문 부천 초이스 작품상에는 프랑스 영화 혼자가 아닌 세상의 루시엔이, 코리안 판타스틱 부문 작품상에는 문수진 감독의 각질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또 치악산, 썬더버드, 양치기 등 후보작 10편 가운데 수여되는 국내 경쟁 부문 코리안 판타스틱 수상작은 오는 14일 열리는 시상식에서 공개됩니다. 이와 함께 국내 신인 영화인들의 등용문인 괴담 기획개발 캠프와 B급 클래스, 환상 영화학교 등 강연과 제작 중심의 프로그램도 열렸습니다. 김포시가 상가 지역 도로변에 난립한 불법 입간판을 정비합니다. 김포시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운양동 상가 지역을 단속해 265곳은 자진 철거하도록 안내하고 22곳은 현장에서 강제 철거했습니다. 김포시는 코로나 여파를 고려해 지역별로 나누어 불법 입간판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업체에서 입간판을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